그러니까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수학은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놀 때도 조금만 재미있게 바꿔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마술 같은 수학, 재미있는 수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수학을 재밌게 만드는 마술사, 수학마술사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로 푸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장소가 좀 바뀌었죠, 윤영미 씨.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그럼요. 네. 인천시 교육청에서 2주 동안 여러분께 강연을 할 예정인데요. 네. 저희 수다하기 한 7개월 정도 됐잖아요. 네, 7개월. 예, 그간에 가장 인기 폭발이었던 그런 강연자 분들만 저희가 네, 특별히 맞습니다. 모셨습니다. 특히 네. 그 첫 회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 그런 분이에요. 누군지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절대 동안자. 처음에 그분 뵙고는 조금 오래된 총각이신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넷이라서 깜짝 놀랐거든요. 능력자 정말. 예, 다둥이 아빠.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의 수학 멘토 국내 제1호 교육마술사신 박근영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서시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한번 방영된 이후에 여기저기 뭐 연락도 많이 받았고요. 수학이 이렇게 마술이 될 수 있구나, 되게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많으셨거든요. 가족들이 정말 수학을 신나게 집에서 놀 수 있는, 또 친구 수학을 마술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흥미있어하는 내용을 더 재미있게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수학이 그냥 재밌다라는 거죠. 수학이 신난다라는 거고요. 수학이 머리 아픈 게 아니라 수학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또 수학을 좀 잘했더니 인정도 받고 어디 가서 칭찬도 받고요. 그러면서 수학에 관심이 생기면 학습에도 분명히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또 부모님들도 사실은 수학을 싫어하면서 자녀만 좋아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도 같이 좋아했으면 그런 수학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 작가님들이 다시 모시려고 그렇게 많이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강연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서야 모시게 됐다고 들었어요. 많이 바쁘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학 덕분에 더 바빠져가지고요. 열심히 전국을 누비면서 수학이 마술처럼 재밌다는 걸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의상도 약간 마술 아닌가요, 대표님? 네. 제가 어깨끈, 가방을 가방을 메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상입니다. 네. 아무튼 수다하게 네. 나온 스타 강사 중에 그런가요? 최고가 아닐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네. 예, 사남매를 두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아이들이 TV에 나오는 아빠를 보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너무 좋아하고요. 자기도 나가고 싶다고. 어떻게 되냐고 자꾸 물어봐서요. 아니 오늘 같이 데리고 오지 그러셨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열심히 해야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또 있습니다. 미끼로. 네. 동기부여를 네. 다음에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님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지난번 강연 때 그 파이값 원주율 외우는 암기 마술 비법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들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들려주시는 건가요? 이따가? 어떻게? 바로 금방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꼭 지금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살짝 앞부분만 좀 원줄 외워주시는 거 어떨까요? 3.14 정도는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네, 그 딱 3.14, 거기까지. 1592까지 1592 까지 기억이 알고 나요. 네.
뭐 저는 그냥 3.14, 1592, 6535, 8979, 3238, 4616, 4338, 3279, 5028, 8419, 7169, 3993, 7510 여기까지가 50짜리고요. 5820, 9749, 4459, 2307, 8164, 0628, 6208, 9986, 2803 예, 뭐 원하시면 더 해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맞습니까? 예. 모르죠. 아니, 지금 막 아무도 하신 몰라. 거 아니에요? 그 랩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뭐 랩처럼 재밌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무 숫자나 막 생각합니다. 하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렇게 확인해 보실 텐데요.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빨리 좀 재밌는 거 수학 마술을 네네. 예, 배우고 싶거든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그 뭐 로프 마술 그게 있다고요? 우리 주변에 사실은 수학 마술이 상당히 많거든요. 짠! 제가 먼저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줄을 보여드립니다. 줄이 몇 줄이죠? 세 줄을. 자, 길이를 그냥 확인해 보시죠. 만져보셔도 돼요. 자, 긴 네. 줄 제가 드릴게요. 긴 줄. 비밀이 있는 거 아닐까? 자,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네. 중간 줄, 이거 그냥 짧은 집에서 볼 수 있는 그 우리 그냥 트레이닝복이나 맞습니다. 후드티에 있는 네. 그냥 줄 아닌가요? 그냥 줄이라는 거죠. 길이가 다른 줄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수학에 대한 마음도 생각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수학이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아, 수학 정말 어려워 너무 싫어라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이나 학생들도 있을 거라는 대부분입니다. 거죠. 대부분인가요? 시험 잘 보면 그때는 좋고요.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안 좋고 이런 예, 그때그때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도 수학을 가끔 좋아하시는 분도 수학을 싫어하시는 분도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수학 마술은 다 똑같이 좋아할 수 우와. 있으면 어떨까요? 보셨어요, 여러분? 자, 수학 속에 신기함이 숨어 있습니다. 마술 같은 재미도 숨어 있고요. 어떻게 된 직접 거예요, 근데?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짧은 거 어디 있어요? 물론 저랑 만나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시간 짧거든요. 네, 짧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집중하시면 마술 같은 수학의 효과를 지금부터 전해드리고 아니 싶어요. 제가 옆에서 지금 그런 시간에- 뚫어져라 봤거든요. 네. 여러분 아세요 혹시 비밀을? 다시 뭐 한번 세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긴 줄입니다. 긴 네. 줄. 잘 봐야지. 자, 짧은 줄과 비교해 볼게요. 몇 배 차이 나나 보세요. 길이의 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네 배, 한 다섯 배 반 정도 네. 차이 납니다. 중간 줄은 몇 배 차이 날 것 같으세요? 중간 줄은. 한 4배? 해볼까요? 중간 줄 재보면 한 배, 두 배, 세 배, 세 배 반 정도. 네. 자, 주머니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주머니 아무것도 없고요. 네, 자, 긴 줄, 네, 중간 줄, 짧은 줄, 세 줄의 평균을 구하면 사실은 평균은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사실 우리 반평균은 똑같거든요. 우리 반평균을 내면. 어머. 근데 어떤 학생은 평균을 깎아먹는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은 평균을 이만큼 올리는 학생이 있거든요. 이만큼 더 올려주면 어떨까라는 거죠. 네. 그 시간을 마술처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이렇게 정말 바로 앞에서 봤는데도 어쩜 이럴 수가 있죠? 아, 이거 괜찮으신가요? 제가 선물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아, 선물로. 진짜요? 네, 선물로. 네. 벨트로 어떻게 근데 하나씩 가지고는 마술을 못한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니까요. 이거 뭐 짧아서 쓸 데가 없는데요? 뭉쳐서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신기하죠? 네, 근데 이 수학 마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박근영 대표님의 일부 강연 기대되시죠? 네, 지금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수학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술 앞에 수학이 붙었기 때문에 수학으로 어떤 마술을 할까 고민하다가요. 사실 수학이 마술 같은 게 이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찾아본 것 중에 바로 여러분 혹시 파이 아시나요? 파이? 예, 먹는 파이 말고 3.14 기억하시나요? 네, 3.14 그렇죠.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눈 값을 파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이게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벌써 우리 초등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기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파이를 어떻게 재밌게 기억하면 어떨까? 물론 파이가 숫자가 쭉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3.14로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만 1592, 6535 계속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좀 재밌게 내가 기억을 한다면 어느 자리에 가서 나는 파이를 이 정도 알아만 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고요. 와, 수학 잘하나 보다 이렇게 관심이 생기고 신기하게 생기면 더불어서 내 수학 능력이나 수학에 대한 내 실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으로요. 저도 파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자, 같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14까지는 아시는 거고요. 시작. 1592, 6535, 8979, 3238, 4616, 4338 쭉 나가기 때문에 헷갈린다라는 거죠. 제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기억을 오래 할까, 좀 재밌게 할까 하다가 일단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4개씩 끊었습니다. 왜 4개씩 끊었는지 아세요? 이유는요?
그래, 말하기 쉽게. 또요. 자, 우리가 익숙한 게 주변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도 4자리고요. 전화번호도 4자리씩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거를 해야 기억을 잘하지 않을까 해서 4개씩 다 끌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를 한번 제가 작년에 대회도 한번 나갔었기 때문에 그 준비하면서 이걸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능력도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막상 딱 시작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을까요? 1592입니다. 1592. 딱 보는 순간 제가 뭐가 떠오르냐면요. 이거 임진왜란인데? 바로 떠오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저만 떠오르나요? 네. 예. 제가 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거나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시는 임진왜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자,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해주셨거든요. 이 한마디에 지금도 제가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더라는 거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1592년을 그냥 기억하는 것처럼, 이처럼 좀 재밌게 엉뚱하지만 좀 연상을 지어놓으면 우리 뇌는 오래 기억한다라는 걸 저도 책에서도 봤고요. 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죠. 딱 저도 모르게 1592를 보는 순간 임진왜란이 떠오르는 거 보면서 그럼 임진왜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내 1위 8위를 암기하는 그런 기록까지 갖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함께 해보시겠어요, 한번? 일단 여기까지 30짜리거든요. 30짜리 정도 한번 해보시고 잘 되시면 50짜리까지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런 거 솔직히 자신 없다. 암기도 자신 없고 뭐 기억하는 거 요즘 자꾸 건망증도 생기고 우리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진짜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정말 내가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워낙 잘하시는 분은 금방 따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임진왜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자, 그 당시만 해도요. 지금처럼 우리 자녀가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공부를 시켰을까요? 산에 가서 나무를 시켰을까요? 임진왜란 시대, 조선시대는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왔겠죠. 그게 집안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우리 아들, 딸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영재가 될 수도 있고 자원급식할 수도 있잖아요. 테스트,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아들, 딸 앉혀놓고 기회를 줍니다. 자, 기회는 한 번이야. 네가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너는 일 안 하고 공부를 시켜줄게. 너무 신나는 거죠. 떨어지면 너는 나무를 해와야 돼.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한 번. 가장 기초는 수학이거든요. 예전에도요. 그중에 9단이 기초이기 때문에 5단까지 쉬우니까 6단 테스트 들어갑니다. 떨어지면 나무 해와야 돼요. 자, 6, 5, 35. 얘는 공부하래가 아니구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테스트 한 번에 벌써 끝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봅니다. 6, 5, 30하면 너는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35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나무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공부할 도구나 붓이나 벼루나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다 팔구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팔구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와. 자, 산에 올라갈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터덜터덜 바닥을 보고 가는데 바닥에서 뭘 발견할까요? 삼이 있는 거예요. 삼. 배고프니까 입으로 하나 먹죠. 산삼. 옆에 삼이 또 있어요. 이거는 팔러 갑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 스토리가 연상을 돼야 오래 기억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바닥에 뭐가 있어요? 삼이 있어요. 배고프니까 입으로 하나 먹고 옆에 삼은 팔러 갑니다. 자, 옛날에 시장에선 다 사투리를 썼거든요. 어떻게 팔았을까요? 이것 좀 사유 이렇게 팝니다. 이것 좀 사유. 근데 친구가 지나가다 보더니 너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야? 궁금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장에서 사유, 너 이유가 뭐야? 내 사정을 들어봐. 내 사정을 들어봐. 이렇게 해놓고 아빠한테 쫓겨나서 삼 2개를 발견해서 팔고 있는 거야. 3하나는 입으로 먹었는데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여기까지가 30짜리입니다. 자, 엉뚱하다고요? 그럴수록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테스트 6, 5 안 되겠다. 8, 9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와. 동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는데 바닥에 뭐가 있어요? 입으로 하나 먹죠. 옆에 3은 팔러 갑니다. 어떻게 팔아요? 사유. 친구가 보더니 이유가 뭐야? 내 사정을 들어봐. 친구한테 사정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해갖고 3, 2개 발견해서 팔고 있어. 3하나는 입으로 먹었는데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넘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점에서 다음에 뭐라고요? 임진왜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기억하세요. 두 번째 테스트 6, 5 안 되겠다. 8, 9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와. 산에 올라가는데 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먹고 옆에 3은 팔러 갑니다. 어떻게 팔아요? 사유. 친구가 보더니 이유가 뭐야? 내 사정을 들어봐. 3, 팔고 있어. 4, 3, 3, 8. 3하나는 입으로 먹었는데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자, 기억나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진왜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테스트 6, 5, 30 안 되겠다. 산에 가서 나면 산에 올라가는데 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 입으로 먹죠. 옆에 3은
팔러 갑니다. 어떻게 팔아요? 사유. 치우가 보더니 이유가 뭐야? 내 사정을 들어봐. 3 두 개를 팔고 있어. 4, 3, 3, 8. 3 하나는 입으로 먹었는데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기억나시나요? 자, 억지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엉뚱하기 때문에 스토리만 연상하시면 기억이 난다라는 건데요. 물론 지금은 제가 만든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저랑 약간 생각이 틀리거나 이렇게 연상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럼 지금부터는 3일 치료까지 지금 하신 거고요. 나머지 20짜리, 그래도 우리가 오늘 50짜리까지 하고 가셔야 되니까 이거는 즉석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스토리는 3 하나는 입으로 먹었지.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여기까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5028입니다. 우리 같이 만들어 볼게요. 5028 하면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재밌게, 50, 손오공. 좋아. 50, 손오공 떠오르면 손오공. 손오공, 이빨은요? 이빨은? 손오공 이빨. 손오공 이빨. 예. 자, 스토리 만들어 봅니다. 3 하나는 입으로 먹었지.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근데 50 이빨, 50 이빨. 50이 되니까 이팔 청춘이 되고 싶어요. 50이 되니까 이빨 천천히 되고 싶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 생각이 틀립니다. 자기만에게 맞게 만드시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억에 남기 때문에. 자, 50 이빨 나왔고요. 50이 되니까 이빨이 아니지. 이빨 천천히 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친구한테 지금 약간 서운한 상황이잖아요. 너 혼자 먹었어? 친구도 아니야. 이런 상황이니까요.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5028, 5028. 50이는 되게 좋았어요. 50이, 손오공이. 50이한테 팔았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50이한테 팔았어. 3 하나를 누구한테 팔았냐면 누구한테 팔았어요? 50이한테 팔았어. 괜찮나요? 50이한테 팔았어. 자, 50이한테 팔았습니다. 자, 50이한테 팔았는데 8419 어떻게 만들까요? 8419. 네, 팔자가 아이고. 팔자가 아이고. 자, 스토리가 연결돼야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요. 자, 팔아갖고 샀죠. 이렇게 할까요? 50이한테 팔았죠. 팔아갖고 샀어요. 뭘 샀죠? 19, 19. 뭘 샀을까요? 만들어 봅니다. 팔아갖고 샀어요. 뭘 샀죠, 우리가? 19. 19. 19금? 19금. 그냥 19금이 나오네요. 19금.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팔아갖고 샀어요. 뭘 샀어요? 19금을 샀어요. 19금을. 네. 자,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야기. 네. 갑니다. 7169. 7169. 그 19금을 샀으니까 뭐 연결되네요. 그러면 7일 동안 열심히 봤겠죠. 7일 동안. 7일 동안 열심히 보고 나니까 또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겼어요. 네.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책임지셔야 돼요. 네. 7일 동안 보고 나니까 또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서 돈이 없잖아요. 그 또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럼 3을 구하러 가야겠네요. 다시 3을 구하러 가서 결국 구했어요. 3을. 자, 스토리 잘 연상해 보세요. 또 필요하기 때문에 3을 구하러 가서 결국 구한 거예요. 3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7510 어떻게 만들까요? 7510. 3을 구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겠죠? 잘 만들. 치료받으러 가야 돼요. 너무 또 이제 산을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무리가 그러니까 치료받으러 갔어요. 근데 10은 뭐예요? 열은 뭐예요? 10번 치료받아야 돼요. 10번. 그렇죠. 이게 3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자, 치료받으러 갔어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여기까지가 50짜리입니다. 자,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같이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하나는 입으로 먹었지.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삐지고 가려니까 이제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팔았냐면 50이한테 팔았어요. 50이한테. 50이한테 팔아서 팔아갖고 샀어요. 뭘 샀어요? 19금을 샀어요. 19금을. 예, 팔아서 19금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거 7일 동안 열심히 보고 나니까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3을 구하러 갔어요. 결국 구했어요. 3을. 근데 3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자, 과연 기억이 나나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할 거예요. 처음부터. 자, 이것까지만 하고 가시면 50짜리 기억하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서 누가 파이 얘기할 때 우리는 쭉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3.14 다음에 처음에 임진왜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테스트 6, 5, 35. 안 되겠다. 8, 9 치우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와. 산에 올라갔는데 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는 입으로 먹죠. 옆에 3은 팔러 갔죠. 어떻게 팔아요? 사유. 치우가 보더니 이유가 뭐야? 내 사정을 들어봐. 3 두 개를 팔고 있는 거야. 4, 3, 3, 8. 3 하나는 입으로 먹었는데 너 혼자 친구도 아니야. 자, 우리가 만든 이야기. 누구한테 팔았냐면 50이한테 팔았죠. 팔아갖고 샀어요. 뭘 샀어요? 19. 너무 크게 얘기한다. 네, 8419. 7일 동안 열심히 보고 나니까 또 보고 싶은 욕구, 6구가 7169. 3을 구하러 갔죠. 결국 구했어요. 3을 3993. 근데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뭘 받아야 돼, 우리가? 7호 몇 번이나? 10번이나. 여기까지가 50짜리입니다. 자,
되나 안 되나 지금부터 빨리 크게 한번 읽어보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앞으로 파이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파이는 3.14다음에 시작. 1592, 6535, 8979, 3238, 4626, 4338, 3279, 5028, 8419, 7169, 3993, 7510. 기억나시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아마 이거만 하고 가셔도 이제 어느 자리에 가서 파이 얘기가 나올 때 내가 막 보여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줄까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일단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수학이라는 게 물론 파이가 다 외우는 게 뭐 얼마나 중요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파이 얘기가 나오거나 뭔가 관련된 거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녀와 함께 이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요. 더 마음에 든다? 100짜리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200짜리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연상 기법으로 뭔가에 관심을 끄는 기법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파이로 시작을 했지만 정말 이걸 통해서 수학이 재밌게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가 파이 외우기 50짜리 우리가 해낸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닥 오늘 이 시간이 31회째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강연 듣다가 지금 거의 울 뻔했어요. 눈물 흘릴 정도로 이렇게 웃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재밌는지. 네, 특히 19금 많이 재밌었어요. 네.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9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 네. 네. 아니 저는 네.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뭐 사회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연상 기법을 사용해서 외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수학도 이렇게 스토리텔링 연상 기법으로 한다는 네. 게 굉장히 새롭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표님, 대단하신 예, 것 같아요. 수학 말고 또 어떤 다른 과목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과목도 사실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재미있게 기억하는 비법인 거고요. 분명히 공부 예전에 해보셨잖아요. 좀 재미있거나 엉뚱하거나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자녀와도 같이 공유하시고요. 엄마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아빠는 이런 거에서 뭐 태종태세 문사에서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아니 우리만의 가족만의 뭔가를 만들어 보자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지금처럼 다른 거보다 오늘 19금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즉석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뭐 저 그런 하나 희생해서 많은 분들이 네. 파이 값을 외우실 수 있다면요. 네. 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 원주율값 외우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어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세요? 그 그러니까요. 비결도 궁금한데 뭐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어떻게 하세요?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꾸 생각을 하니까 만들어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만들다 보니까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 박근영 대표님 마술도 마술이지만 원래 꿈은 교사하셨다고요. 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저는요. 네. 꿈을 이루신 셈이네요. 네, 지금 저는 수학으로 또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네. 뭐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고요. 더 좋죠, 저는요. 그 외에 또 다른 꿈도 이루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둘 다 할 수 있는. 예. 네. 네, 이제 1부 강연 잘 들어봤고요. 2부 강연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 2부 강연에는 여러분들 다들 항상 하시는 사다리 타기를 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요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이제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사다리 그렇지. 타기는 지갑 사정과 좀 연관이 돼 있을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 네. 심심할 때 사다리 타기로 뭐 이렇게 뭐 피자 같은 거 시켜 먹고 하는데. 그렇죠, 많이 하시죠. 그럴 때 네. 이길 수 있다는 네. 얘기죠? 야, 이거 정말. 그냥 수학이니까요. 사다리 타기가 궁금한데? 수학입니다, 사실은요. 네, 1부 강연은 우리 학생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면 2부 강연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부 강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자,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사다리 타기 저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뭐 간식 내기 같은 거나 뭔가 우리 청소라든가 어디 심부름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했던 그런 기법입니다. 대부분 사다리 타기를 운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다리 타기 분석해 보시면 몇 명이 타는지 몇 줄을 그리는지 사실 수학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원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무슨 두 줄의 법칙, 교환의 법칙 이런 걸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긴 했는데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앞으로 내기는 무조건 뭐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다리 타기로 하시면 됩니다. 뭐 다른 얘기 하지 마. 가위바위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다리 타기 할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자, 사다리 타기 보통 몇 명이 많이 타시나요? 일반적으로. 4명, 5명, 뭐 6명, 그렇죠. 뭐 10명, 20명 이런 경우 거의 없거든요. 보통 소수의 인원 그 정도가 많이 탑니다. 뭐 2명이 타는 경우도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4, 5명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사다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기본적인 사다리입니다. 5명이 타는 기본형입니다. 잘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따라갔더니 어디로 갔나요? 1번을 따라갔더니 1번이 옵니다. 자, 다 같이 눈으로 2번 한번 따라가 보세요. 2번. 2번을 딱 따라가 보시면 몇 번이 되나 보세요. 2번이 되네요. 3번 따라가 보세요. 3번. 3번 따라가 보시면요. 3번이 됩니다. 이런 사다리 보셨어요? 4번, 5번 따라가 보시면 그대로 날아옵니다. 그대로 원위치로.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사다리 타기가 아니죠. 외줄타기죠. 외줄타기. 그냥 1번은 1번이고 2번은 2번이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사다리는 우리가 줄과 옆에 칸을 같은 개수로 맞추면 원위치가 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2명일 때, 자, 머릿속으로 해보세요. 2명일 때 옆으로 2줄을 그려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원위치라는 거죠. 자, 2줄일 때, 2명일 때 옆으로 2줄을 그리면 원위치가 됩니다. 자, 3명일 땐 3줄을 그리는데 옆에 한 칸씩 내려 그리시면 돼요. 여긴 5명이기 때문에 5줄인데 옆으로 한 칸씩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 그렸다는 거죠. 그럼 역시 같은 원리가 적용돼서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아시면 앞으로 내가 사다리를 그린다면 일단 원위치가 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4명이 사다리 탄다. 내가 사다리 그릴게. 빨리 4줄을 그리고 4칸을 내려서만 그릴 수 있으면 일단 나는 답을 알고 있는 거죠. 원위치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사다리 타기 하죠. 딱 내밀었더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알았다고 할까요? 잠깐 내가 추가를 해볼게 그럴까요? 왜 추가를 할까요? 이유는요? 나를 못 믿기 때문에? 아니면요? 그렇죠. 자기가 추가하면서 자기한테 운이 오길 바라는 그런 심정도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때문에 사람들은 추가했을 때 좀 더 완벽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가한다고 하시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셔야 돼요? 추가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뭔가 준비한 것처럼. 저는 추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가하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역시 2줄의 법칙을 이제 적용시킵니다. 추가할게요. 한 줄을 추가시킵니다. 그럼 빨리 그 위에다가 내가 한 줄을 더 추가시켜버리죠. 이게 아까 얘기한 2줄의 법칙입니다. 2줄이면 원위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추가해도 그 줄의 위나 아래 빨리 추가를 해버리면 추가한 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위나 아래에 추가를 해버리면 2줄의 법칙이 적용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추가해 해놓고 빨리 여기다 추가하나 또 하세요. 여기다 추가해 나도 빨리 따라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것까지 하면 좋은데 내가 그렸는데 상대방이 추가했다고 내가 또 추가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린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친구를 섭외해서 하는 방법. 미리 좀 짜야 되겠죠. 누가 추가하면 그 위에다가 추가만 해줘. 다른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누가 추가한 데 따라서 추가만 해줘라고 하면 일단은 계획에 동참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마지막 혼자서 해내시기 위해서 3번째 교환의 법칙을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자, 추가를 했습니다. 나는 추가할 수도 없고요. 건드릴 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생각해 보시면 4번과 5번이 원래는 그냥 내려올 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추가를 함으로써 4번이 5번으로 가고 5번이 4번으로 갔다라는 거죠. 교환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한 줄에 연결되어 있는 2줄이 바뀌는 교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안 했을 때는 그냥 내려올 게 추가가 됨으로써 4번이 5번으로 가고 5번이 4번으로 갔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건 이제 눈으로 또 머리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추가한다고 해서 막 추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추가할게 한 줄 몇 개 이렇게 추가하거든요. 그것만 내가 눈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이 사다리에서는 1, 2, 3, 5, 4가 되겠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예측하는 건 노력이고요. 많이 하셔서 숙달을 하셔야 좀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추가하거나 중간 추가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된 줄을 따라가서 2줄이 교환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예를 들어 저 밑에 1번, 2번 사이에 한 줄이 더 거져 있다. 그럼 전체 사다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누가 추가했다면 2, 1, 3, 5,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원래 1, 2, 3, 4였는데 이렇게 변환된다는 걸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아예 모르고 하는 것보다 일단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저는 실제로 해보면서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잘못 따라갔을 때 좀 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계속 하면서 80% 90%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죠. 자, 분명히 처음에 사다리탕이 안 걸리는 방법 얘기 들으면서 괜찮겠다, 배워보고 싶다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알려드린 것만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만들어진 3가지 규칙 말고도 새로운 게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또 새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보는 게 일단 저는 관심이 아닐까. 또 하면서도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거기서 새로운 법칙이 추가되면 이제 내 마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지금 해보신 걸 나중에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려보셔야 되고요. 괜찮으시면 사다리 타기를 가지고 앞으로 누굴 만나도 내기를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머니에 항상 펜과 종이를 갖고 다니셔야 돼요. 우리 내기할래? 내가 그릴게. 빨리 그리셔야 돼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그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 예, 내가 그렸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서 활용하시면 어떻게 사다리 타기 해볼만 하시죠? 네, 더 재밌는 나중에 수학의 원리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사다리 타기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선물을 한번 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릴 텐데요.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요? 뭐 드릴까요? 그래서 다 이런 걸 좋아했어요, 다른 걸. 다른 것보다는 이걸 줘야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10,000원짜리 좋아하시나요? 10,000원이 좋으세요? 10,000원보다 큰 돈이 좋으세요? 10,000원보다 큰 돈이 얼마죠? 큰 10,000원이죠. 10,000원보다 큰 돈은 큰 10,000원이에요. 큰 10,000원보다 더 큰 돈이 얼마죠? 더 큰 10,000원이죠. 네. 사실은 마술처럼 보이지만 종이접기거든요. 종이접기 한 번만 해도 이와 같은 마술이 가능하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종이를 접는 약간 퍼즐형 마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둘, 짠만 하시면, 하나, 둘, 짠만 하시면 쓸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요. 어떻게 한번 배워보시겠어요? 괜찮으실까요? 근데 요거를 직접 드리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마 미리 A4 용지 하나씩 드린 것 같은데요. 자, A4 용지 한번 꺼내보시고요. 자, A4 용지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펴주세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거 하셔도 되고, 어차피 2장 드린 것 중에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자국을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접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세로를 잡으신 상태로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자, 누구나 쉽게 따라해 볼 수 있으면서 종이접기가 마술처럼 표현되는 기법입니다. 한 번 더 접으세요. 4등분이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2번 접습니다.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고. 되셨나요? 자, 이번엔 3등분 들어갑니다. 자, 손으로 대충 나눠보세요. 3분의 1씩 나누실 거예요. 3분의 1을 접으시고요. 반대쪽도 3분의 1을 접으면 준비 끝. 폈을 때 전체가 12등분, 12등분이 될 수 있겠죠?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4, 3, 12, 12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대로 따라 접으시고요. 그냥 하시면 헷갈리실까봐 잠깐 제가 표시해드린 것처럼 큰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보시면 되는데 이 종이를 똑같이 하는데요. 뭐 큰 종이랑 상관없습니다. 요 아래쪽에 동그라미 하나 정도, 중간에 6개 정도 표시를 하시면 이게 작은 10,000원이 아까 바뀌는 그 기법,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요거로 바뀔 거라는 거죠. 여기 세모 표시해드린 건 손잡이입니다. 헷갈리시면 손잡이를 여기 해야겠다. 요 위쪽 뒷면에 동그라미도 미리 뒷면에 하나 되고 손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바닥에 놓으시면서 아니면 저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접어보시면 빠르실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딱 펴주시고요. 펴주시고 같이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 한 번만 따라하셔도 이제 마술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세모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4분의 1을 뒤로 접어보세요. 오른쪽 4분의 1을 뒤로. 아래쪽에 동그라미 있는 거 하나, 아래쪽 3분의 1을 뒤로 접으면 중간 동그라미가 나올 거예요. 자, 맞나 확인해 보세요. 중간 동그라미. 오른쪽 접고 아래 거 접고 중간 동그라미. 되셨나요? 왼쪽 3분의 1을 앞으로 접으면 동그라미 2개가 보입니다. 아까 미리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왼쪽 3분의 1을 앞으로 접으세요. 왼쪽을 앞쪽으로. 왼쪽을 앞쪽으로. 왼쪽을 앞쪽으로. 되셨나요? 오른쪽은 뒤로 접으세요. 오른쪽은 뒤로 접으시면 돼요. 자, 금방 따라 한번 해보시면 이제 마술 종이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위에 작은 동그라미를 뒤로 접으면 준비 끝. 앞에는 큰 동그라미, 뒤에는 미리 표시해놓은 작은 동그라미를 보시면 됩니다. 큰 거, 작은 거.
자, 상대방이 보는 건 큰 동그라미, 내가 보는 건 작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작은 동그라미는 제가 손잡이를 일부러 좀 헷갈리지 않게 해드린 거거든요. 오른손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한시 방향이 되게 보내보세요. 내가 볼 때 한시 방향. 상대방은 못 보지만 뒤에서 내가 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한시 방향. 자, 오른손 엄지검지 올리시고요. 동그라미 한 장만 잡으시면 돼요. 한 장만. 오른손으로 동그라미 한 장만 잡으세요. 한 장만 동그라미. 왼손은요. 뒤에서 두 번째 미리 세모 표시해드렸습니다. 네, 친절하게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왼손으로 세모만 잡으시면 돼요. 자,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제? 과연 되실까?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10,000원보다 큰 돈은 금만원이죠. 이것만 하시면 돼요. 네.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 오른손 동그라미 한 장만. 왼손은 세모. 자, 10,000원보다 큰 돈은 금만원. 그 사람들이, 오, 놀라잖아요. 우와, 재밌다 할 때 이때 여세를 몰았어요. 이번에 다시 오른손이요. 아래쪽에 큰 동그라미 한 장만 잡으세요. 아래 한 장만. 검지손 집어넣어서 한 장만.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왼손은 세모 있는 거 한 장만 잡으세요. 더 큰 돈은 뭘까요? 올리세요. 더 큰 만원 뒷면 보여주세요. 그렇죠? 오른손을 위로 올리면 안 보이던 마지막 큰 면이 보여서 아까 10,000원짜리 커졌던 거죠.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 둘, 짠. 중요한 건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걸 밑으로 내리면 코믹 마술이에요. 코믹 마술. 그러니까 이렇게 뒷면이 보이게. 자, 이 똑같은 종이에 아까 제가 도안을 뭘 집어넣은 거예요? 도안을.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넣어본 것 뿐이라는 거죠. 뭘 집어넣을까 하다가 10,000원을 가지고 짠 바꿔본 것 뿐입니다. 짠 바꿔본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10,000원이 아니어도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만 내가 기억하시면 그걸로 마술처럼 바꾸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저는 수학을 사실 좋아했거든요. 수학 잘하고 싶었고요. 근데 이걸 수학을 막 좋아하게 만들고 싶고 막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수학 어렵다고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마술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제 직업을 뭐로 잡았을까요? 마술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수학을 좋아했지만 저는 마술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냥 마술사가 아니라 저는 수학을 전달하는 마술사가 되거든요. 수학을 전달하는 마술사. 수학을 재밌게 만드는 마술사. 그래서 제 직업이 뭐라고요? 수학마술사 박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안에 꼭 10,000원짜리가 아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필요한 걸 담아내시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담아내시면 그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친구는 이걸 엄마 아빠한테 사랑합니다, 용돈 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친구한테 이거로 사랑한다고 나중에 연인들한테 고백하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발표하는데 이거로 발표하는 친구도 있고요. 어떤 회장은요, 어떤 친구는 이거 갖고 전교 회장이 됐대요. 학교 나가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호 몇 번입니다. 짠! 제 이름은 누구고요? 저는 회장 후보입니다. 저는 뽑아주시면 공약 1, 공약 2, 공약 3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기법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기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는 걸 보면서 이 안에 뭘 담아낼지, 그렇죠. 마술 같은 효과를 주시면 어떨까.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실은 찾아보면 정말 재밌는 수학들이 많이 있고요. 정말 숨어있는 수학들이 많은데 그걸 찾아내서 처음엔 수학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재밌는 게임인 거죠. 같이 보여주는 놀이 같은 거였는데 그게 수학으로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보너스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집에서도 가족들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자, 가위바위보 게임 아시나요? 가위바위보 게임?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게임. 자, 가위바위보. 이기고, 지고, 신나고, 이 수학인가요? 아닌가요? 수학이 아니죠. 그냥 게임인 거죠, 이거는요. 자, 이걸 제가 수학으로 바꿔드릴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할 텐데요. 주먹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입니다, 0. 가위는 몇일까요? 2. 보자기는 몇일까요? 자, 우리 둘이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둘이 합해서 나오는 숫자를 맞추는 게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 4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내면 제가 이긴 게 됩니다. 합해서 4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내면 제가 7을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위바위 4 하면 틀린 거고요. 가위바위보 7 했을 땐 제가 이긴 거죠. 둘 다 주먹을 내면 몇일까요? 0이 되는 거예요. 자,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제가 과연 누구한테 이길 수 있을까? 가위바위 7 하면 보자기 내신 분은 저한테 진 거예요, 지금. 근데 주먹이나 가위 내신 분은 이긴 거라는 거죠. 제가 못 맞췄기 때문에. 반대로 저한테 한번 외쳐보세요. 가위바위 몇 외쳐보세요. 자, 가위바위 0 주먹 내는 학생들이 이긴 거죠. 그러면. 예. 근데 가끔 0 이런 사람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낸 거는 더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자, 이렇게 바꾸면 가위바위보 하나도 수학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고 수학은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놀 때도 조금만 재밌게 바꿔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마술 같은 수학, 재밌는 수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계속 전달하고 싶은
수학마술사 박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대표님의 2부 강연까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마술들을 보여주셨는데 저번 강연 때도 제가 계속 집에서 한 20번 정도 돌려봤는데 그러셨어요? 이번엔 네. 한 40번 정도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네네. 이해가 안 가요 잘. 그러셨어요? 어떻게 저 어떻게 40번 아나운서가 됐죠? 돌려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하기 싫어가 아니라 예. 안 되지만 해보고 싶고 다시 한번 잘하고 싶고라는 마음이 첫 번째 시작이 아닐까라는 저희 거죠. 아들이 네. 전교회장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네네.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면 이거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를 네, 하셨어야 제가 되는데.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종이접기 활용도가 되게 많고요. 활용하시도 되게 좋은 부분이어서. 그러게요. 네, 예. 오늘 수학이- 그 온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 뭐 오신 학부모님들 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네. 아이들 뭐 TV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수학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제가 수학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주변에 수학 좋아한다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보는 시선이 아직도 많습니다. 거기다 수학 마술사라 그러면 그 수학이 어떻게 마술이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즐거워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마술을 한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죠. 단기간은 아니지만 우린 그런 게 중요하죠. 장기간으로는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네. 수학에 대한 관심은 정말 좋아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어떤 그렇죠? 물꼬를 틔일 수 있는 호기심의 매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저는 될 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베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터넷 질문부터 한번 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인데요. 김선영 씨, 김영진 씨, 이지연 씨 등 많은 분들이 대표님께 질문해 주셨어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나요? 질문인데 방법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칭찬을 받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학 조그만 거 잘하더라도 칭찬을 해줄 수 있게 또 아예 관심 없다면 오늘 한 것처럼 몇 가지라도 만약에 파이 한 20짜리 30짜리만 기억해도 와 우리 반에 네가 최고야라고 인정을 해주면 그 친구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으쓱할 수 있고요. 어디 가면 그거는 하면서도 와 너 수학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얘기 들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서 끌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자그마한 마술도 이렇게 잘 익혀서 그렇죠. 하게 기법 되면 같은 게 필요하죠. 야. 네. 너 어떻게 이런 걸 따라해? 그렇죠. 이것도 잘하고, 신기하다. 이것도 잘하고, 너 수학도 잘하고 이렇게 또 친구들한테 이야기 인기도 들으면. 얻을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파이 값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만들면서 맞아요. 외우다 보면은 네. 숫자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네. 없어지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인터넷으로 질문 올려주신 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여러분. 네. 우리 인천의 학부형들이 굉장히 이 교육계를 뜨거운 것 같아요. 많이 오셨는데 호응도도 질문도, 좋으세요. 그렇죠. 네.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들어주시죠. 예. 저는 수학에서 숫자를 빼고 아이들한테 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해요. 숫자를 빼고 지금 자녀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6살, 8살. 6살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막 1, 2, 3, 4 배우고 더셈 막 배우고 더하기 그때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아까처럼 저는 게임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가위바위보도 사실 그렇게 응용하시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나씩 사실 숫자를 뺀다기보다는 주변에 숫자를 찾아보는 게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도 어디든 숫자가 있을 거고요. 어디도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꼭 뭐 수학 우리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재밌게 표현해 볼까.
저쪽에 뭐가 있었고 저쪽에 뭐가 있었는데 이게 뭐가 다를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대표님 오늘 강연도 참 재밌게 잘 들었는데 네. 앞으로는 계획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앞으로 계획이요. 역시 오늘 배운 거로 역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해드릴까요? 네, 앞으로 계획. 요즘 제가 학생들 만나보면 학생들이 여러 가지 뭐 공부나 이런 것도 힘들지만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학생들이 걸려 있는 병. 게임병? 그렇죠. 중학생이 걸려 있는 병은 중2병 아시죠? 중2병. 사춘기 넘어가면서 막 반항도 심해지고 공부도 하기 싫고. 고등학생이 걸려 있는 병은요? 고3병.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부터 너무 힘들어요. 3년을 아예 그냥 자기는 모든 걸 포기하고 하겠다 이렇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초등학생이 걸려 있는 병이 뭘까요? 초등학생이 걸려 있는 병. 이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걸려 있는 병. 게임병. 게임병. TV병. TV병. 네. 이겁니다. 이거 초등학생에 걸려 있는 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구? 대구병 들어보셨나요? 대구병? 특히 대구에만 있는 병은 아니고요. 네.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이거는 부모님도 모르셨다면 앞으로 아셔야 됩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수학에 관련해서요. 수학하면 애들이 대구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자 이거 대구병입니다. 대구병입니다.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거 뭐 도움이 되나요? 그냥 덧셈 알면 되나요?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또 사실은 우리 뭐 엄마 아빠는 아시잖아요. 수학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국은 해야만 되고 해내야 되고 자 이거 어떻게 바꿔줄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해야만 된다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놀이처럼 마술처럼 신나게 해서 결국 해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끝까지 참 멋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자녀의 수학 교육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이가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 안에 있는 해답을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는 것. 그러다 보면은 정말 마주 같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오늘 마련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 수강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